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기술주 시장의 심장, 코스닥이 과연 2027년에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요, 그냥 막연한 예측이 아니라 한국 증시의 판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아주 대담한 전망, 그리고 그 전망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500.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2027년 코스닥 지수의 목표치로 제시된 숫자입니다. 와, 현재 지수랑 비교하면 정말 엄청난 목표치인데 도대체 어떤 믿는 구석이 있길래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걸까요? 이 전망이 흥미로운 이유는요, 단순히 주가가 오를 거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국 시장의 오랜 숙제였던 코이아 디스카운트,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과 정확히 맞물려 있다는 거죠. 어쩌면 수십 년간 우리 증시와 발목을 잡아왔던 이 족쇄를 풀 역사적인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5가지 단계를 따라서 코스닥 1500이라는 큰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는 바로 역사적 변곡점입니다. 지금 상황을 단순히 주가가 좀 오르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경제의 체질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다는 거죠. 그 변화의 가장 강력한 엔진, 첫 번째 동력은 바로 기술입니다. 인공지능, AI가 불을 붙인 이 전례 없는 글로벌 반도체 붐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반도체 호황을 예전의 슈퍼사이클과는 아예 격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가사이클이라는 새로운 이름까지 붙였죠. 이건 뭐냐면 그냥 주기가 돌고 도는 수준이 아니라 규모나 지속성 면에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숫자를 보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 감이 오실 겁니다.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 세미스의 예측인데요.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이 2027년에는 무려 1,5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치를 찍을 거라고 합니다. 정말 상상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성장세가 정말 가파르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해마다 신기록을 갈아치우면서 투자가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입니다. 자, 근데 이게 다 글로벌 대기업들 얘기 같잖아요. 이게 코스닥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바로 공급망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AI용 HBM 반도체를 만드느라 거기에 생산 역량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다른 일반 메모리 반도체 공급은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반도체를 만들려면 소재, 부품, 장비, 즉 우리가 소부장이라고 부르는 이 기업들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 알짜배기 강소기업들이 코스닥의 대거포진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기가사이클의 진짜 수혜자는 이 기업들이 될 거라는 분석인 거죠. 이제 두 번째 기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술이라는 외부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적인 개혁, 바로 정부 정책이 또 하나의 핵심 동력입니다. 그 한가운데에 바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기업들한테 주주들한테 잘 좀 하세요 라고 권고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높일 계획을 세우게 하고 그걸 시장과 투명하게 소통하도록 만드는 아주 체계적인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정말 눈여겨볼 점은 바로 이 피드백 루프 구조예요. 계획 한번 발표하고 끝! 이게 아니라 그 계획을 실행한 결과를 평가해서 다음의 계획에 다시 반영하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개선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증거겠죠. 물론 말로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당근을 제시했죠.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게 하려고 파격적인 세금 혜택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업이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사면 법인세를 깎아주고 고배당주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세금 부담을 확 낮춰줍니다. 심지어 상속세 혜택까지 줘서 대주주가 스스로 주가를 올릴 이유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이게 아마 가장 큰 뉴스였을 겁니다. 한동안 시장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줬던 금융투자소득세, 바로 금투세가 전격 폐지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대주주가 아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예전처럼 주식으로 수익을 내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투자자들 마음을 짓누르던 아주 큰 족쇄 하나가 풀린 셈이죠. 자, 세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새로운 돈, 그리고 그 돈이 마음 놓고 뛸 수 있는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숫자가 바로 그 변화의 신호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150 지수를 따라가는 ETF에 최근 아주 짧은 기간 동안 1조 2천억 원이라는 뭉칫돈이 물렸습니다. 이건 투자자들의 신뢰가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시그널이죠. 돈은 정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올 걸로 보입니다.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새로운 펀드, BDC가 도입되고요. 벤처펀드 세금 혜택도 커집니다. 금투세가 폐지됐으니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도 늘겠죠. 또 그동안 시장을 억눌렀던 공매도 물량이 다시 주식을 사들이는 쇼커버링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금리 인하라는 아주 좋은 바람까지 불어주고 있죠. 그런데 돈이 들어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 돈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죠. 그래서 정부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전산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실적은 나쁜데 시장에 돈만 축내는 이른바 좀비 기업들은 빨리빨리 퇴출시켜서 시장 전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힘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 바로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 가치 제고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입하는 역사적 변곡점이다. 단순히 주가 좀 오르는 게 아니라 아예 판이 바뀌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거죠.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낙관적인 시나리오 뒤에 숨어있는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 짚어보고 최종 전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물론 마냥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AI 기가 사이클이나 강력한 정책 지원 같은 기회 요인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AI 투자가 거품일 수 있다는 우려, 또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기가 부족해지는 파워월 문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걸 이끌어갈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만만치 않은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행히 거시경제 환경은 우리 편인 것 같습니다.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국 기준금리가 2027년까지 꾸준히 내려와서 3% 초반대에 안착할 걸로 예상되거든요. 길었던 고금리 시대가 끝나고 시장에 돈이 풍부해진다는 건 성장주 중심인 코스닥 시장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아주 강력한 순풍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분석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2027년 코스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바로 이 세 개의 단단한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AI라는 혁신이 이끄는 기술. 둘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려는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신뢰를 되찾고 있는 자본의 흐름. 이 세 가지입니다. 결국 모든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한국 자본시장은 이제 양적인 성장을 넘어서 기업의 가치와 주주에 대한 존중이라는 질적인 변화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아마 2027년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